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영향,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미국 증시 분위기도 좋고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가져올 분위기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뭔가 조금의 반등을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불안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수정앵커 말씀 주신 대로 3대 지수가 연 이틀 강하게 올라오면서 저점 대비 이제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각 이슈들 점검해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들려왔던 소식은 다시 한번 이 논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Bad is good.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시장은 긴축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다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고요. 발표되는 지표들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우리가 물가 데이터에서 비중이 높은 주거 비용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통계를 냈었던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6%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인플레가 조금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 검색어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레이톤 크레딧 카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카드 연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로 가고 있고 그것은 연준이 의도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가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 시그널 중 하나가 바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되겠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00유로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었죠. 8월 달만 해도 300유로 정도였는데 단숨에 70% 정도 떨어진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 이유로는 온화한 날씨로 인해서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니 아껴보자라는 공동의 연맹이 생겨난 영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LNG선들이 이 조달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공급이 넉넉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라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이 잡힐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인플레를 빠르게 꺾을 수 있다라는 승리에 대한 기대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ING 측에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플레 빨리 떨어질 것이다라며 모건 스탠리에서는 주식시장 힘들긴 한데 악재 많이 반영했어라고 뉘앙스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주 연속해서 개별 주식의 극단적인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며 하나의 차트를 공개하기도 했죠. 뭔가 달라진 뉘앙스 등이 속속 등장합니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고스란히 분위기 반영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장 초반부터 영향을 줬던 긍정의 포인트가 바로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되겠습니다. 전 재무장관이죠. 수낙 총리가 이제 등판을 했는데요. 앞에서 저질렀던 실수들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경제 안정에 주력할 것이다 라고 피력을 했고요.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면서 영국의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부터 일단 안정을 찾아갔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13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110대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유로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달러를 끌어내렸고요. 엔화도 이 정부 개입이 계속 이뤄지면서 강세를 나타냈고 그것은 또 달러를 약세로 이끄는 요인이 됐습니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받고 그다음에는 국채금리의 안정을 또 확인했죠. 영국에서부터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미국에서도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까지 모두 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증시가 올라갈 때 최근에 반복되는 시나리오라면 달러 약세, 국채금리 떨어지면 증시 상승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됐었죠. 3대 지수 모두 다 장 출발 대비 더 강한 흐름 이어가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2% 이상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실적도 많았고요. 장전에 실적도 많았습니다. GM이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GM과 포드 등의 주가 급등이 있었고요. 코카콜라 호실적으로 인해서 그 관련한 식품 쪽 종목들도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열세로 인해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던 신재생에너지 쪽도 오늘은 동반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체적인 종목 흐름을 보시다시피 모두 다 쨍한 초록을 띠는 곳이 많이 보이고 있죠.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는 JP모건과 제휴에서 메타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6% 이상 올라갔습니다. 애플도 호재성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에 변동이 상당히 크네요. 떨어질 땐 좀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도 큰 폭으로 올라옵니다. 테슬라 오늘 5% 이상 상승이었는데 IB 곳곳에서 목표가를 낮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고가의 흐름을 오늘 유지해줬다라는 점이고요. GM도 고가 트럭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소식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쪽 들어가 보면 한동안 태양광 쪽의 부침이 정말 심했거든요. 집권당인 민주당의 열세가 그 원인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많이 올랐던 역풍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썬파워, 썬노바, 썬런, 레네솔라 등의 종목들이 모두 전원 급등이었고요. 수소 쪽 종목들도 동반해서 강세였습니다. 풍력도 이들보다는 탄력이 약했지만 올라왔고요. 한마디로 친환경, 신재생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이 올라갔고 전기차 쪽은 오늘 굉장히 강했죠. 어제 많이 빠졌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까지 전원 추가 급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리비안과 루시드도 올라섰습니다. 우리 장에 계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자, 애플 이슈가 들려왔어요. 애플이 잘 팔리는 아이폰 프로의 비중을 늘린다라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측에서 보도를 냈는데요. 아이폰 14 프로의 생산 비중을 지금 50%에서 60으로 늘릴 거고 65%까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라고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그럼 애플 프리미엄 라인의 매출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BH나 LG 이노텍 등은 당연히 거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애플 측에서 2030년 공급망 탈탄소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아리백 관련해서 혹은 탄소 중립 관련한 기업들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고해 볼 만한 종목들 언급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실간 외 실적이 쏟아졌는데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거나 실적은 예상에 부합했는데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거나 라는 이슈 속에 시간에서 많이 밀립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5% 정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간의 급락이 오늘 우리 장에는 상승폭을 조금 깎아먹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켜봐야겠죠. 그 밖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만한 이슈 등은 요겁니다. 현대차에서 중국산 배터리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소식이 어젯밤 뉴스로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영향 있을 거고요. 싱가포르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건데 절반을 수소로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수소주가 좋았던 만큼 국내 수소주도 오늘 단기 시세 나올 수 있을지 봐야겠죠. 그리고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는 만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자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섹터 이슈는 저는 반도체 어제장에서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꼽아봤어요. 네. 저는 원전주 준비해봤습니다. 원전주 참 어제 보면서 줬다 뺏는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네. 제가 원전주 브리핑 한 지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창 얘기했던 게 원전주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다시 지금 잭팟이 터졌는데 재도약이 가능한 시점일까요? 이러한 긍정 회로를 마구 돌릴 때였습니다. 바로 이 폴란드에서 지금 신규 6기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한수원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또 프랑스 업체 이렇게 세 곳이 입찰 제안서를 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폴란드 현지 매체에서는 곧 우리나라 쪽에서 한수원 쪽에서 이렇게 서명을 할 거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제 하루는 원전주에게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날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전주들 일제히 다 빠졌어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 건데요. BHI가 11%대로 한신기계 8%대, 일진파워 등등의 대표 종목들 모두 다 부진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입장이
또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죠. 폴란드 사업 수주의 불발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건데요.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부총리가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전략적인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순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종이 한 장 뒤집어 버리듯이 입장을 바꿔버린 건데요. 거기다가 또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21일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도 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 측의 입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원자력인 APR1400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이 한국의 차세대 원전의 수출을 좀 제한해달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가성비 쪽에서 워낙에 입찰 쪽에 유리한 한국 쪽을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패소하게 된다면 40조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도 경고등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수원 쪽에서는 원전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우려가 워낙에 큰 상황이고 관련해서 당연히 수주가 성공이 된다면 원전주들 관련 기업들의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비상이 걸리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빠진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정말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일각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폴란드 신규 원전 6기 중에서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4기 그리고 나머지 2기를 한수원이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만약에 최종 선정이 되더라도 원자로를 설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공 같은 분야는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의 희망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관련해서 뉴스라던가 정확한 보도를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줬다가 뺏어버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원전주들 그러면 지금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사실 완전히 최종 선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 쪽으로 저가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잠시 후에 원전주에 대한 전략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어제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투탑 형님들로 외국인의 수급과 시세의 상승은 반가웠죠. 하지만 이게 소부장까지 온기가 퍼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들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비 쪽에서도 하나마이크론 10% 가까운 상승 나왔고요. 유진테크 연이틀 급등입니다. 장비 쪽 종목도 괜찮았고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잡고 반도체 형님 섹터가 귀환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갑죠. 그리고 ETF 축을 봐도 반도체 ETF의 10월 상승률이 꽤나 좋습니다. 10월에는 초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좀 더 쏠렸었던 만큼 반도체 형님들이 담겨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쪽 비중이 더 큰 ETF가 상승률이 좀 더 좋았더라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살아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캐파를 줄이고 공급 축소를 하겠다 여러 이슈가 나올 때 언제나 그것은 나중에 업황 개선을 갖고 왔기 때문에 미리 비중 확대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담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이유들을 한번 쭉 정리를 했더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고객사 투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 생산사들 마이크론부터 해서 일본의 키옥시아 등 계속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쪽이 감산을 해서 물량을 줄인다면 추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도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에 긍정의 포인트들이 잡히면서 문득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8월 29일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되돌릴 때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거를 찾았던 점이 바로 SK 하이닉스와 위메이드의 지난해 주가인데요. 위메이드와 SK 하이닉스의 지난해 11월 22일경부터 흐름이 싹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위메이드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마자 그게 다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수급 쏠림이 나타났었거든요. 8월 달경에 이 말씀 드릴 때는 태조 이방원에서 언제 반도체로 넘어갈지 모른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확연하게 살아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전 거래일에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주들이 상당히 부침을 겪었던 걸로 봐서는 그동안 이익이 났던 것에서 빠르게 반도체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의견이 시장에 상당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급 축소는 결국 상승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 2018년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공급 축소나 더 늘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1차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하는 걸 확인할 때 2차 상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국에서 감산이나 캐펙스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1차 상승 시기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반도체 형님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소부장이 같이 따라갔었다라며 탑픽을 이렇게 제시했었죠. 어제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 레포트였습니다. IT 쪽에서는 신한금융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시장에 상당히 밀접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체크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나 안 가나 확인을 해보죠.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상당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네. 5.6%대로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다음 달부터 TV용 OLED 패널을 감산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TV 수요가 부진해지자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이 공장의 가동률을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파주 OLED TV 패널 공장이 11월부터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지가 않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의 매출의 6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LCD마저도 중국 쪽에서 저가 공세에 나서면서 여기서도 지금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러한 부분들 TV 쪽의 수요 부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증권가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가나 안 가나 보겠습니다.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죠.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입을 모아서 매수 의견을 외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눈높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지금 1에서 3공장의 풀 가동 4공장의 부분 가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환율 효과를 가져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고객사의 CMO 매출들이 달러로 잡히고 있다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온기가 이쪽의 실적이 처음으로 반영이 되는 게 이번 3분기 실적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들 실적이 대거 쏟아져요. 네. 삼성 SDI, 삼성전기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 오늘도 국내에서 실적 소식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장중에 경계감 놓지 마시고 실적 잘 체크하시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이슈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일단 뉴욕장이 올라주니까 저점 대비 꽤나 많이 올라오면서 연속성을 보여주니까 상당히 기분 좋게 우리 장을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점들을 기대하고 또 조심해야 될지 유창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의견을 주셨었는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벌써 한 10%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뉴욕장. 네. 우리 장 어떨까요? 뭐 여쭤볼 섹터 질문도 많은데 일단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들어볼게요. 조금 지금은 좀 안 좋죠. 왜냐면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보면은 어저께 올랐었던 부분들은 다 되돌림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는데 길게 본다라면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시간에서 거래 반영이 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미국 증시 막상 개정하고 나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뭐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 다음 주 월말로 갈수록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 3일 연속 좀 나오고 있어서 뷰가 뭐 바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한 보합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조정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어제도 시장이 체감 지수는 별로 좋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합권 혹은 강보합이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특히 어제는 2차 전지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흔들림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다면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돼요? 뭐 모든 걸 사면 안 되겠지만 좀 괜찮은 기업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 그럼 계속 유지 가능하다 해서 지금은 한 주식 비중을 저 같은 경우 한 70%, 현금 한 3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원전에 대해서 말도 너무 많고 이 이슈에 대한 해석도 조금 제각각입니다. 네. 어찌됐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갈등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는데 그에 대한 판단 어찌 내리십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그 여름인가요? 한번 방한했었잖아요, 강 기자가. 네.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혹시 인수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냐 뭐 얘기였었는데 그냥 인수할 걸 그랬어요. 지나고 난다라면 어쨌든 지금 좀 지적재산권으로 좀 발목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폴란드 관련해서 어떤 그 수주 기대감이 좀 꺾였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화가 나기도 해요. 뭐가 화가 나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같이 원전 같이 시작하자. 네. 본인들은 기술력이 있고 우리는 건설 기술이 있으니까 같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몇 달 지나지 않고서는 또 바로 이렇게 좀 배신감을 좀 때리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는 뭐 한 번도 원전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전 세계 추세가 원전을 그전보다는 좀 필요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디다 설치하느냐죠. 우리나라도 원전이 조금 노후화된 걸 없애고 새로 원전을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서울 한복판에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 여의도 한강물을 활용을 해서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아무도 그걸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필요한 건 알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에 있는 나라 주민들도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인들이라고 해서 뉴욕 한복판에 원전 짓는 거 좋아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라면 조금 계속 정치적인 이슈에 흔들림만 나올 그 얘기만 나오면 변죽만 올리는 것이지 막 수주가 엄청나게 짓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중국하고는 다르게. 중국은 최근 한 200기 원전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에너지 관련된 걸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원전 어떻게 보면은 잠깐 올랐다가 진짜 다 상승을 반납하고 어떤 건 더 하락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 시 비중 축소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속성을 띠면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7, 8월 정도의 고점을 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풍력주가 급락을 네. 했습니다. 뭐 태양광도 좀 좋지 않았었고요. 약간 태조이방원의 전멸의 느낌이었던 어제 그 모든 수에는 약간 반도체가 받아간 느낌이었는데 풍력주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눠봤던 만큼 살짝만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왜 빠진 거예요? 조금 그냥 찾다 보니까 그냥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신재생에 대한 필요가 좀 사라졌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그냥 전에 듣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그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대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 이슈 때문에요. 네, 그러면 공화당이 정권 그 상원 하원을 양 하원을 다 이제 이기게 된다라면 IRA 법안이 폐기가 될 수도 있다. 약간 수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온 게 IRA 법안에 대한 반대급부, 반사 이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그것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공화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쪽에 대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뭐 풍력주나 뭐 신재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의 시각을 유지하신 거니까요. 저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쪽 가볼게요. 왕의 귀환이란 이런 건가? 다른 수급을 다 잡아먹고 본인이 우뚝 서는 느낌입니다. 반도체 쪽. 근데 반갑긴 반가웠어요. 다 같이 올라가고 소부장도 강하다 보니까 와 드디어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도체 3사에 대한 뷰부터 먼저 가볼까요? 3, 4면은 DBI텍 껴줄게요. 아, 뭐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이게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반도체주가 강하면 엄밀히 따지면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막 주구장창 올라가는데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내 종목은 왜 이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지난 10월 저점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찍어준 다음에 먼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확인되는 부분들은 그 중소형주들, 네.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좀 시각이 좀 변화가 됐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좋지 못하지만 주요 업체들이 지금 감산, 증산 중지 뭐 이런 얘기가 좀 실행이 좀 옮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불안감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게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 리스크를 조금 더 키우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TSMC 같은 경우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네. 최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약간 최근 며칠 조정은 받았지만 큰 틀에서 보신다면 여전히 수급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나라 시장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계 매수세는 쉽게 안 꺾일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특히 삼성전자는 그냥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조가 꺾일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DBI텍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좋게 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파크 시스템즈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엄청나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PSK 같은 경우도 좀 바닥에서 좀 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바닥에서 좀 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저께도 제가 기판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선택을 하면
그래도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좀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파크시스템즈, PSK도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전반의 반도체 소부장이 뭐 이익만 받침이 된다면 지금 많이 빠져있는 메리트를 좀 볼 수 있을 때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어제 신한금융에서 말했던 코멘트가 인상 깊었던 게 공급 축소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실적에 영향을 주지만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다. 그러면서 소부장에 대해서 좀 긍정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주가 잘 따라가서 소부장도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록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이스픽 갈게요. 어제 저희가 가나안가나에서 코오롱 티슈진 얘기했었잖아요.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 거래가 재개됐고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바이오주로 이제 물고 가시는 거예요? 뭐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코오롱 티슈즈는 소위 따상이라는 표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제 신규 상장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가격이 다시 재설정되는 거고 거기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거의 뭐 신라젠은 그러지 못했지만 코오롱 티슈즈인들 주주들은 어찌되었든 한 3년 전 벌써 3년 5개월이 지난지 네. 몰랐는데 그래도 약간의 정말 작은 것이지만 좀 보상을 좀 일부 받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러면서 좀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지금 성장주들에 대해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은 최근 3, 4년 동안, 4, 5년 동안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기술력의 인정을 받았고 또 예전에는 항상 적자만 보던 기업들이 이제는 흑자, 안정적인 매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상당히 생산 관련해 가지고도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또 이걸 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네. 플랫폼 약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약을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금리 상승이 좀 둔화되려고 하고 있는 기대감들도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셀트리온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의 신고가를 다시 그러니까 고점을 다시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나오면 오히려 매도하면 어쩌지라는 생각 드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요. 외국인 기관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상한 뭐 실적 발표하지 않는 한은. 네. 그리고 셀트리온도 항상 바이오 제약 얘기 나오면 좀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저께 의미 있는 양봉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알테오젠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선포했죠. 그러면서 무상증자도 20% 정도 했고 또 이 그러니까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전환시키는 이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89,000원, 35,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알테오젠 차트 보니까 뭐 한켠이 좀 답답합니다. 이 종목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좀 탄력적인 회복을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해서 바이오까지 기존의 과거의 주도주들에 대한 전략을 나눌 수 있어서 좀 반가웠네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